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 제목은요, 스트레스와 혀통증인데요. 스트레스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전신적으로 유발되는 각종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슬기로운 생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이 화끈거리는 구강 자결통과 관련된 요인은 입안에 있는 구강 요인, 또 전신적인 요인, 마지막으로 정신 요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질환인 구강 자열감 증후군에 있어서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요한 발병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가 반응하는 단계는요, 모두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고 반응 단계는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초기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경고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과도한 정신적인 쇼크를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싶어요. 체온이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요, 저혈당 상태가 유발이 되면서 혈액이 농축되고 해서 일시적인 쇼크가 발생하는 이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는 저항 단계인데요. 자율신경계에 있어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가운데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에서 과도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뇌하 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또 부신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는 작용으로 우리 인체가 반응하게 됩니다. 먼저 맥박과 혈압이 상승하게 되겠고요. 호흡수가 증가되면서 상황 판단과 빠른 행동을 위해서 각성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 내 몸을 보호하는 데 작용하지 않는 피부나 소화기관, 신장이나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단계 반응들이 특별히 내 몸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그마한 자극에서도 민감하게 나타나게 되면 만성적인 증상들이 전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소진 단계인데요. 우리 몸에 적응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만성 질병으로 발전되는 단계인데, 기운이 쭉 빠지고 만성적인 피로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포자기나 우울감, 또 불면증 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특히나 우리가 대부분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분들은 저항 단계에 있어서 과민 반응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이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얻어지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을 더욱 키우고요, 또 긴장, 불안 상태가 유발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전신적인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뇌 각성 상태가 유발이 되므로 잠을 잘 못 자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러움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올 수 있으며, 위장에 영향을 미쳐서 위의 기능이 억제되므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장, 소장과 같은 창자에서는 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비나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전신적인 근육의 긴장 상태가 유발이 되므로 긴장성 두통이나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요. 목의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이물감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침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침샘이 분비 기능이 억제되므로 입이 좀 마를 수 있고요. 또 침이 나오더라도 소량의 침만 나오므로 거품이 많거나 끈적끈적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만성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이 유발이 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요. 질환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다시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므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어서 병은 더욱 심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스트레스는 전신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혀통증에 있어서 특히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먼저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통증 감각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특히나 말초, 그러니까 혀에 있어서 감각이나 온도를 느끼는 3차 신경의 신경 전달에 변화를 유발하게 되겠고요. 또한 혀에서 맛을 느끼는 몇 가지 뇌신경의 변화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증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통증 역치를 감소시킨다. 즉 자극에 민감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3차 신경은 얼굴의 감각을 관장을 해서 통증에 대한 자극을 우리 머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3차 신경의 한 분지가 혀에서 온도나 통증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이 대뇌에 전달이 될 때 이 대뇌에서 그러한 자극을 더욱 민감하게, 즉 과감각 상태가 유발이 되는 것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혀통증을 더욱 심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혀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 가운데서도 과민성을 줄이기 위한 슬기로운 스트레스 대처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값이면 재미있게 하여야겠고요. 처음 시작은 몸과 마음의 여유 시간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이러한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내 몸의 이완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시작의 하나로 건강호흡법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지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반응으로 입안에 침도 더 감돌게 하고 또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즐겁다, 할 수 있다, 좋은 선택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 암시가 결국은 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겠지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 자세가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긍정적인 생활 양식이 내 생활에 깃들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과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질환을 이기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스와 혀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